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9월 10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원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이죠.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그리고 오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인데, 자, 그런데 오늘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프닝 그냥 넘길 수 없는 해프닝인 게, 지금 2시부터 원래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안 열리고 있습니다. 7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참 자, 일단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 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대상인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 그것도 대정부 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됐다.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김용현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 나오느냐, 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 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어제 그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어제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도장을 찍어서 그래, 그러면 국방부 장관 대신 국방부 차관, 외교부 장관 대신 차관 나오면 된다 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협의를 하다가 이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외교부 보내고 국방부 보내고 해서 대신 이제 차관이 간다.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해주고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설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오늘 서울 시내에서 그 아주 큰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뭐냐면은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자,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입니다. 그럼 당연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가야죠. 그리고 이 회의에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 80개국 이상의 나라가 참석을 했고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장관급, 차관급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니 공동 주관이니까 미리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 박찬대 사인까지 받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참석을 안 하느냐, 국회를 무시하느냐, 소동을 빚었습니다. 소동을 빚었는데 나중에 박찬대가 이야기를 하기로, 그 사인한 거 행정착오였다. 행정착오였다. 사무처 직원이 실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해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7시, 잠시 1시간 후 7시부터 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허술한 제1야당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재명 사법위기 방탄을 하느라고 이 정신이 없는 민주당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교통일 안보 분야 회의가 열리면은 보나마나 무슨 친일, 또 반일, 무슨 계엄령, 이런 이야기 쭉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이 계속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폭제까지 이제 달아가지고 화재가 나고 하는 이 상황,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대정부 질문을 좀 하고 정부 대책도 따지고, 또 미국 대선 곧 있죠. 해리스가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느냐,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느냐. 그래서 뭐 친일, 반일, 프레임, 그 오늘도 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 아마 그걸로 나를 세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제1야당의 모습인데 계속 이것이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정리되지 않는 한 끝까지 갈 것 같아서 정말 고민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했던 말, 이제 이재명에게 민주당을 놓아주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재명이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민주당도 망하는 길로 가지만,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럼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뇌물죄가 갑자기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반색을 한다. 그래서 전임 정권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전에는 이재명과 문재인 아주 사이가 나빠서 이 문재인이 사법위기 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문계 의원들 27명 이렇게 친문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 친명 이재명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 대책위까지 만들고 호들갑을 떠는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 자,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시청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부에서는 지면 신청 분석, 아시아투데이 이 인터넷판 신문 주로 생생한 최신판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2부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 자 오늘의 시청 포인트 이재명의 문재인 이슈 키우기 왜 그럴까? 문재인 이슈로 막 키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외면하다가 지금 첫건 7인의 출신이죠.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본인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했죠. 탄핵 발의를 한 데 이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하는 검사 4명, 또 4명입니다. 4명을 탄핵을 하겠다. 또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4명이 뭔지 그리고 이게 이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신모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신모 행정관 이렇게 나오죠. 이름은 신우석입니다. 신우석. 지금 이 신우석이란 그 사람은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친인척 관리를 했죠. 이 신우석이 어제도 공판전 정인신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침묵했죠. 신우석이 앞으로 입을 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신우석 입을 열지 않더라도 이미 검찰이 제가 보니까 어제 그 공판전 정인신문에서 한 80가지 정도 70몇 가지를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그 질문 내용만 봐도 신우석이 얼마나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관여를 했는지 가서 집도 알아보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파악을 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자,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런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데 신우석은 누군가?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은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이다. 이상직과 1년에 무려 85회, 1년에 85차례 통화를 했다. 왜 했을까?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청 포인트는 10월에 이제 5갈래 대란이 일어난다. 5갈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1선 나오고 문재인 소환되고 조국 구속되고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있고 선거법 위반
한 30명 정도의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출하겠죠. 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형을 받는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그 직전에 무더기 기소가 된다. 그러면 술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오늘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행간의 뜻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친한동훈, 장동혁, 대통령 만찬 언론에 흘린 인사,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제가, 이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이게 이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쪽에서 계속 그 이상한 기사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이 해명을 한 기사를 아시아투데이가 실었죠.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수도권 중진위원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두고 언론 보도가 된 것이 이문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비공개 모임이 다음날 언론에 보도됐는데 만약 참석한 분이 이를 알려줬다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본인은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만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을 모시고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51 만찬도 인적 구성을 본다면 문제가 되는 본조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난 1호일에 용산 대통령 그러니까 한남동 대통령실 말고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 만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참석자들이 공교롭게도 비한이다. 그러니까 비한동훈 쪽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참석자는 인요한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최고위원, 최고위원 아니죠.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왜, 친한계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느냐. 이것도 불편한 관계가 여전한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 또 그 전에, 원래 이 만찬 계획을 잡았다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만찬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걸 그때 의대 정원 문제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었죠. 한동훈은 내후년 그것은 일단 유예를 하자. 정원문은 유예를 하자. 이런 안을 내놨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는 정원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또 마치 의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 차에 이 만찬이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에, 1월 밤에 만찬이 있었다. 그젯밤에. 그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찬 참석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장동혁이나, 친한계는 다 빠졌다. 한동훈도 안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이 틈새 벌리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과의 만찬은 전부 다, 그 추석 그 이후로 다 밀어놓고 왜 비한 개만 쫙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했느냐. 이거 한동훈 패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도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또, 둘의 좌파 패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파 패널들도, 와, 이거 좀 이상하다 이야기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임을, 제가 이제 파악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 자, 윤상현 의원은 그 전에도,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해서 이제 용산 그 관저나 가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그 의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종의 이제 번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일요일이니까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저녁 일정이 다른 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해서 같이 이제 좀 찾아뵙고 싶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같이 갈 사람들이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서로 이제 연락이 돼서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김민전, 인요한 뭐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고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한동훈을 패싱을 한 것처럼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동혁, 그 만찬에 가지 않은 장동혁도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을 모시고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월 만찬도 인적 구성을 보면 문제가 되는 범죄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걸 언론에 흘린 겁니다. 누군가가 흘렸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거를 흘렸어도 문제고, 그리고 참석자 중에 뭐 한 사람이 내가 대통령과 이런 사이야 라고 흘렸어도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들은 저녁에 수시로 정치인들과 만납니다. 그 단지 이제 그래야지 이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좀 듣죠. 듣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국정에 뭐 반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갔다 왔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여의도 정치권의 거의 불문율입니다. 대통령과 무슨 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죠.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을 전제로 이 식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러니까 관저에서 식사 정치를 아주 즐겨했죠.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서 국회의원들 저녁에 가서 그 별도의 이제 청와대 안에 별도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도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가끔 가다가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갈 수가 있지만은 주로 자유롭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당 안에서도 내 편하게 그렇게 하는 만남이었다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일종의 갈라치기가 시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 원래 예정됐던 만찬은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전해드릴 기사도 여당 내부 기사인데, 이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제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겁니다. 방탄동맹에 들끓는 한동훈 책임론. 자, 방탄동맹 뭘까요? 나란히 사법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이재명이 만났죠. 그래서 일종의 방탄동맹인데, 여기에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 지면 일면 톡 기사인데, 일단 기사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동맹이 9일 본격화하면서 문희 등 전 정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이원석 검찰의 수사 문개기와 이를 초래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방탄동맹이 한동훈 대표와 이원석 총장의 지연된 정의 때문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방탄동맹을 맺었다. 자, 이 말은 지금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취재를 해서 일면톱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 안에는 심평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 김성해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또 강신업 변호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동훈, 이원석이 의심스럽다. 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죠.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정권 초기에 많은 국민이 원했던 대로 어떤 적폐, 신적폐죠. 신적폐.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이 계속 이 전국을 쥐고 흔들면서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 그 말씀은 자주 들었죠. 그런데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원석뿐이 아니고 한동훈과 이원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기입니다. 사시 동기입니다. 잡을 것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 한동훈도 제대로 이 정의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체했다. 그 두 사람의 잘못이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그겁니다. 방탄동맹이 들어서게 만든 장본인이다. 한동훈, 이원석. 그런데 한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저도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쪽에서는 나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 이것은 그렇게 된 거는 문재인, 이재명을 처리하지 못한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야. 이 말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쪽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이유에서 특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켰다. 물론 직접적으로 수사에 대통령이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의지가 있으면은 메시지를 막 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을 잃게 한 사람은 문재인이다. 왜냐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시켰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그래서 그것 덕분으로 어쨌든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이 됐고, 그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난 정권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환이라든가
강제 수사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의 수사들, 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사건, 그리고 뭐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많은 사건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 문재인 밑에서 멈춰버렸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인가?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두 사람을 문재인 이재명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면은 한동훈 이원석 책임인가? 아니면 이원석의 책임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최근에 한 언론에서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 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건,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아래 사람을 취재를 한 기사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 하면은 최보식 최보식이라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있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이렇게 하는 인터넷 기사가 언론이 있는데 저 기사입니다. 문재인 수사를 왜 제때 못했나? 윤척건의 비밀 공개. 이게 최보식의 언론, 최보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편집위원이고 이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좀 정리가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불편해하는 것은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왜 일어나는 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주변에서. 아니,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초기에 문재인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인 청소를 기대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힘이 가장 좋은 정권 초반 시절을 죽도 밥도 아닌 걸로 그냥 흘러보냈다.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 뇌물 사건도 고발된 게 2020년이었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이것뿐이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자 강제 북송, 이 외에 뭐 월성 원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 수사도 결국은 문재인은 빠졌다. 이게 몸통인데 문재인이. 그래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문재인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송결지은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봐주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이었던 김명수도 전 대법원장 경우도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최근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게 됐는데,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수석으로 근무한 A씨와 만났다. 자, 대통령실 수석입니다. 수석.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이런 문재인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얼마 전 나눈 적이 있는데, 윤석열의 문재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예상 밖의 답변을 들었다. 뭐냐면은, 정권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시절의 적폐는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플하고 확고했다. 막판에 본인이 이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수사를 하다가 검찰총장에서 쫓겨난 셈인데 문재인에 대한 의리 같은 거는 끼어들 게 없었다. 그리고 이 전 수석 비서관이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진척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수사가 안 돼?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얘기를 여러 번 직접 들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고 있어서 더 불만스러웠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전임 수석비서관은 현 정권에서 문재인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문제다. 이제 그 퇴임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을 검찰총장 후보로 적극 추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이원석 수사 스타일로 잘 해낼까? 긴가민가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적극 어필했다. 한동훈이 아닙니다. 잘할 겁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동생처럼 신임을 했기에 그러면 둘이서 알아서 잘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이 수석비서관 출신이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 배석을 했기에 그 이원석 임명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의심받지 않겠다. 이런 식이었다. 검찰 수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일선에서는 문정권 관련 수사를 모두 민기적 걸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지금 와서 윤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있다. 자,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쪽 말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본인이 그 상황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 그 이야기가 맞는지 이렇게 정의가 지체된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늦은 것이 이원석 때문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냐 그걸 곧 알 수가 있죠.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15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죠. 그러면 이원석이 막았던 수사들 지금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재판 말고 나머지 수사도 그 진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제대로 쫙 진행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원석 검찰총장 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수사는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지금은 정석대로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가고 나서 임기 말에 이제 레임덕 비슷하게 들어가고 나서 이런저런 수사, 문재인 수사,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보면은 이원석이 이 수사를 좀 막아서고 있었다. 그런 것이 좀 확인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지만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는데 이원석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거기서 뭐 수사 진척을 수사를 강하게 해라 마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수사 진척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있었다. 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좀 쑥스럽지만은 제 기사입니다. 제가 쓴 기사입니다. 제가 아시아투데이 개건 논설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격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오늘 그 칼럼이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제 칼럼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현장 정치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해드리는 이 코너도 선거권의 현장 정치죠.
같은 제목의 칼럼을 제가 격주 하여일자에 게재를 하는데 오늘 쓴 기사입니다. 사라진 감봉권 특활비와 문수사. 뭐 기사를 읽어드리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문재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당장 이 소환이 되는 것은, 곧 소환이 될 것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이상직과 연결된 뇌물죄죠. 2억 2,300만 원을 태국 이주한 문다에게 주고 이상직은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그래서 일단 매간 매직 뇌물죄인데, 저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사도 있지만은 이 특활비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특활비 유용한 의혹. 이게 2022년에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뚜렷한 해명을 안 했습니다. 2022년에 심지어 어떤 그 보도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인물이 본인의 이름을 실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 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때 보도한 건데 가령 이런 거죠. 중요 무형문화재 107호 김혜자 누비 한복 장인은 아예 실명으로 경험담을 언론에 전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씨가 수행원들과 한복 그 누비 공방에 2차례 찾아와서 모두 1,000만 원어치 옷을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사갔다. 그 전에는 가와서 구경만 하더니 그 전에도 몇 차례 갔다고 합니다. 이 누비 공방에. 그런데 구경만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 배우자가 되고 나서는 또 이 수행원을 딱 거느리고 와가지고 1,000만 원치 이 한복을 몇 벌 되는 거죠. 사는데 현금을 내더라. 수행을 한 사람이. 아마 유송화일 겁니다. 제2부속필승하실 5만 원과 현금을 1,000만 원을 턱 내더라. 그래서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카드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카드 주면 카드 받고 현금 주면 현금 받는 거지. 자, 왜 현금을 1,000만 원이나 주고 현금으로 샀을까요? 서울 성동구의 JS 수제 디자인 연구소 전태수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문재인 취임 직후부터 2번에 걸쳐서 수제화 15켤레를 김정숙 씨에게 팔았는데 모두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값을 치렀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일부 언론들은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사진까지 실어서 김정숙 씨가 유송아 씨든 양인혜스 씨든 이렇게 대동하고 와서 돈을 지불을 하고 옷을 사갔는데 그 돈이 감봉권이었다. 감봉권 사진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봉권은 한국은행 띠지가 쳐져 있는 조폐공사에서 막 나온 돈이죠. 그 일반 은행에서는 그 일반인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행 감봉권이 각 은행, 시중은행으로 가서 거기서 고객에게 그 나갈 때는 띠지를 바꾸죠. 한국은행 게 아니고 자기 은행 띠지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은 볼 수가 없는 건데, 이 청와대 같은 데 특활비가 감봉권 행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쓴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사비로 썼다. 그때 당시 사비로 썼다. 사비로 옷 샀다 했는데 왜 사비로 옷을 수천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다 사죠. 그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문다해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5천만 원 현금 뭉치 보자기에 싸서 비서에게 들려보내서 저 자기 친구에게 갖다 주고 친구가 그거를 문다해에게 무통장 입금을 했다. 그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이 청와대에서 평상말로 이사를 하고 퇴임을 하고 이사를 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집에 그 시골 마을에 왜 5천만 원이 있었을까? 현금 5천만 원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특활비 쓰고 나면 잔액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5천만 원 뿐일까?
그럼 썩고 남은 특활비도 가져와 나왔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제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 5천만 원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조국도 그렇고 윤건영도 그렇고 정확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김종축 씨가 이 전자금융을 할 줄 몰라서 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만 하지. 5천만 원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죠. 또 있습니다. 제주도 별장 이게 정말 산 건지 3억 8천만 원 주고 산 건지 차명인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수상한 돈 흐름이 있죠. 특활비일지도 모르는 특활비 관리를 했던 그 유송안의 양인혜스가 문다이스에게 또 돈을 송금한 것도 있죠. 자기 돈 송금을 했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를 마치 썼다면은 이것은 상당한 국정농단이죠. 우리나라 특활비 전체 예산이 9,563억 원입니다. 9,563억 원인데 국정원이 안보비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7,056억 원을 쓰고 그 다음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순인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자, 이거 문재인 정부 때의 기준입니다. 97억 원을 씁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처에는 또 별도로 79억 원이 책정이 되죠. 이 특활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이렇게 규정해 보면은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돼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특별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특활비인데 이걸 사사로이 이용을 했고 그것을 만약에 잔액이 남아서까지 들고 나왔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국기문란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송국근의 현장 정치 아시아투데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지금 친문 의원들을 막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국민 앞에 나와서 문재인 뜨뜻하다면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죠. 뜨뜻하지 않다면 사과를 해야 되죠. 5년 동안 나라를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어떤 여기다 또 정무적 판단, 참모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국기문란이 일어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파헤쳐야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면 입장을 또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예, 이 지면심청 분석에 제가 다른 분석을 좀 감히 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일단 이슈 집중 회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시청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죠.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썸네일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한 그 수사를 했던 또는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했죠. 4명의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해서 아직 그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탄핵 발의를 했냐면은 이재명의 그러니까 탄핵을 통과를 시키면은 이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직무 정지를 시켜서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못 하도록 하려고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대장동 수사를 했었고 지금은 성남지청 2차장 검사로서 정자동 수사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을
직무 정지시켜서 못하도록 하려고 탄핵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탄핵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그 9개월 전에 같은 목적으로 탄핵을 처리를 했던 이정섭 그때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이나 이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시켰죠. 그런데 9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검사 탄핵을 처리를 했는데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러니 이제 국민 여론이 무섭죠. 지금 이 나머지 또 검사 4명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 여론이 무서운데 또 지금 이제 그 검사 4명 이재명을 수사했던 4명에 대해서는 탄핵을 미처 못하고 있지만 또 4명의 검사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지시로 민주당 안에 전직 대통령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7인의 멤버 이재명의 핵심 척건을 김영진을 거기 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자,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타기선 이창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창수가 누구냐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런데 그 전에 전주지검장으로서 문재인의 이 뇌물죄 사건을 거의 다 수사를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창수 그리고 당시 전주지검의 그 형사 3부장이었던 이성학 이 두 사람이 일단 탄핵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 있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학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문재인도 소환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주지검에서 하는 이 수사를 가져오자 는 이야기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으로. 그건 역시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막아서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검찰총장이 바뀌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창수, 이성학 두 사람을 탄핵을 시켜서 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탄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검의 지검장, 박영진 지검장이나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검사 9명을 전부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영규 형사 3부장 이쪽도 아마 탄핵 대상으로 이렇게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창수, 이성학, 박영진, 한영규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이 처음에는 문재인과 관련한 수사가 막 진행이 돼도 전혀 관심을 안 뒀죠. 방어해 줄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가서 이재명이 문재인도 만나고 또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그 대책위원회에 본인의 핵심 척건인 이 7인의 멤버 김영진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심지어 문재인 그러니까 이재명 나에게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서 수사 방해를 했던 것처럼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들도 내가 탄핵을 해주겠다. 이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탄핵도 하겠다고 이제 발의를 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 이재명이 제가 썸네일에 단계 그거죠. 문재인 뇌물죄에 이재명이 반색을 하고 있다. 대책위 만들면서 호들갑이다. 왜 그럴까? 초기에 외면하다가 접근까지 투입해서 대책위를 왜 만들고 이렇게 할까?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방탄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한동훈 그 관련 기사 소개해 드릴 때 방탄 동맹을 맺었다. 그 문재인 이재명이 방탄 동맹을 맺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를 시키면서 친문을 아예 박살을 내는데 갑자기 방탄 동맹을 맺었다. 일단 두 사람 다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사법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한 사람은 검찰 위기, 한 사람은 법원 플러스 검찰 위기 다 몰려 있으니까 방탄 동맹을 맺는 건 맞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색을 하고 호들갑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월 달에 동시에 본인들은 둘 다 사법 위기에 몰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0월에 5갈래 대란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은 1심 2개, 문재인은 검찰 소환이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만약에 1심 2개가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유죄가 나오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당 안에서 손절론이 막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문재인 이슈를 막 키우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이슈를 키워서 10월 달에 본인의 1심 2개가 나와도 그 이슈가 더 크게 이제 떠오르게 되면은 본인은 거기서 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문재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 부수 효과가 나오는 게 10월에 이재명이 1심에 나오면은 이재명이 이제 손절론이 민주당 안에서 확산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다음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1심에서라도 나오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은 다음 대선에 나오지도 못할 당대표와 같이 가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친문입니다. 문재인 때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 김부겸, 또 적통이라고 하는 김경수.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을 위해서 이렇게 대책위도 구성을 하고 검사 탄핵도 막 해주고 막 하면 이재명 손절론을 친문 쪽에서 제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에서 이재명이 문재인 이슈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우리 국정 자체는 더 혼란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검사들도 탄핵을 한다고 하고 또 아마 장외로도 막 나갈 겁니다. 장외로도 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워지는 거는 본인들은 신경 안 쓰고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그 상황에서 검사 4명도 탄핵을 추진을 한다. 자, 그렇지만 이런다고 해서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우석이 누구냐? 신우석이라는 사람은 일단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신우석. 지금 언론에서는 다 신모 씨라고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라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김진애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 토목공학 전문가라고 해서 김진애 의원이 있었는데, 그 국토위원회에 있었죠. 김진애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김진애 의원을 보좌관을 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김진애와 같이 막 시비를 걸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21대국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나서 이 신우석 씨가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는 특별감찰반 이렇게 반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한 업무가 뭐냐면은 친인척 관리, 민정수석 조국 밑에 민정비서관 백원우 밑에 선임 행정관이 한 사람 있고 행정관이 있는데 친인척 관리를 했습니다.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는데 친인척 중에서도 이 문재인 동생 그리고 문재인
아들, 그리고 또 그때 뭐 전시회에서 뭐 어떤 뭐 보조금 막 삭스했다는 그 있던 문준용, 그리고 문다혜 가족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그러니 문다혜 씨가 이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과정에서 태국에 가는 과정 이런 것을 다 알겠죠. 다 아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어제 정인으로 나갔었죠. 그러니까 법원에 정인으로 나갔었죠. 공판 전 그 정인 신문 해서 나갔는데 거기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검찰에서 신우석 씨에 대한 질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상직과 이 뇌물을 준 혐의가 있죠. 이상직과 1년 동안 무려 85회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했다. 그게 2019년 1년 동안인데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9년 초에 곽상도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와 관련한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다 해서 이걸 터뜨렸습니다. 터뜨려서 이제 쟁점이 됐죠. 쟁점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상직과 이 신우석이 85차례나 통화를 했다. 그리고 신우석은, 직접 태국에까지 가서 문다혜가 뭐 살 집도 알아보고 또 상황이 어떤지 이걸 다 보고를 했다. 뭐 보고를 뭐 조국에게 했겠죠. 민정수석이니까. 자, 그리고, 그 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겠죠. 당시 대통령에게. 자, 그런 아주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진술을 하니까, 근데 진술을 안 하고 이 소환을 응하지 않으니까는 공판 전 정인신문에 돌렸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실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우석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상황들, 혐의들이, 그 의혹들이 아마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신우석 씨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제가 공인이어서 이름을 밝힌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신우석 씨는 조국당,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이라는데 소위 거기의 사무부총장으로 있습니다. 간부죠. 사무부총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 밑에 신우석이 전위적 관리를 했고, 지금 그 신우석을 조국이 데려가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사무차장까지, 사무부총장까지 하고 있는데, 조국은 이상직도 모르고 사위 서창호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다 깰 인물이 이 신우석이다. 근데 신우석은 진술을 안 하겠지만 검찰이 지금 상당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제 방탄을 하고 있어도. 예, 그래서 이수 집중해볼 시간에 말씀드릴 두 갈래를 살펴봤고, 마지막은 10월에 5갈래의 대란이 일어난다는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그 이재명 1심이 2개가 나오고, 문재인은 검찰에 소환되고, 그건 두 가지죠. 조국은 아마 10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내부의 분위기, 대법원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여러움을 피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지금 조국은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하면은 구속돼야 되기 때문에, 2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월에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세 개의 그 대란이 몰려오는데, 또 하나가 10월에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있죠. 몇 개 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총선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재보선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전국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10월 10일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4.10 총선이 있었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굉장히 빠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기소를 하는데,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20명에서 30명, 현역 국회의원들, 최대 30명, 30여 명까지도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선거법 재판은 굉장히 빨리 1년 안에 다 끝나야 되죠. 물론 지금 이재명 그거 안 지켜서,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년 안에 대부분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그 경우에 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 받는 이 당선 무효형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사건, 지금 허종식 의원이 먼저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죠. 3개월인가요? 징역형을 받았으면은 그게 대법원 확정되면은 배째가 날아갑니다. 근데 다른 돈봉투 받은 사람들, 지금 6명. 기소가 되면은, 거기 이제 똑같이 형량이 나오겠죠. 똑같이. 그러면 거기도 재보궐선거 치러야 되고 해서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대량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스타트가 10월 달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5갈래 대란이 일어난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문재인 이슈를 키우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신우석은 누구인가? 그리고 10월에 5갈래 대란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지면 심층 분석을 하는 도중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왜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지체가 됐을까? 문재인, 이재명 단죄를 왜 못했을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이제 며칠 있으면 바뀌니까 지체됐지만 어쨌든 정의를 바로 세울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9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송국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6시에 역시 같은 송국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